자, 크립토레이더 24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네요. 24일 방송으로 좀 늦어가지고 24일 방송으로 건너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크립토레이더 24일. 자, 귀 좀 아프죠? 예, 잠수함 소나 사운드이기 때문에 혹시 이어폰으로 듣다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댓글에 하나 봤는데 내용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MBCI 유튜브는요 어렵다는 표현을 좀 멘트를 듣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엄청 그래도 엄청 풀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회원님들. 그래서 이 저 미스터 berlin 이 시간에 좀 이 크립토 유튜브가 아닙니다.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유튜브 공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기능도 있다 보니까 하는 게 것이고요.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거고요. 미스터 berlin 제 개인 본인 자체는 원래 한 15에서 16년간 좀 주로 이제 내가 나를 돌아봐도 거의 코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의 뭐 변두리 시스템 없어요. 제일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개발을 했던 개발자가 크립토 블록체인 쪽으로 나도 넘어오면서 내 직업 자체도 넘어오면서 그러면 뭐 굳이 썩히기 아까우니까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유튜브 이제 공짜니까 비디오 저장이 공짜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뭐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득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인사이트 공유 드리자 이렇게 시작한 게 MBCI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한국식 유교스럽게 제가 말투 좀 어눌하잖아요.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냥 코딩하던 사람이 이제 코딩 뭐 AI가 너무 다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내 코딩 가격이 싸지는 거야. 막 내가 원치도 않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는데 내가 아무리 어, 그, 어? 칼을 잘 다루는 사무라이라고 해도 총 앞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 진짜 이 요새 딱 구도가 그렇거든요. 개발자들 사무라이 진짜 숙련된 사무라이 있잖아. 사무라이 탁 우리 켄신 보면은 근데 이제 총으로 한번 빵 쏴버리면 죽잖아.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좀 저 스스로 이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완벽히 다른 관점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러면 아깝잖아. 이 사무라이가 지금 검술 열심히 닦았는데 말이야. 그거 썩히기 아까우니까 그나마 새로운 시대에 특히나 크립토 시대에 도움이 뭐 됐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도 해서 저도 돈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투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이거 뭐 회원님들 전체가 뭐 가입 많이 하신다고 제가 뭐 그냥 재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붕어빵을 빨아도 돈 받고 팔잖아요. 붕어빵 한 개도 돈 받고 팔기 때문에 결국은 대가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프루프 오브 워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녹화하는 거잖아. 프루프 오브 리코드잖아. 그러니까 내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지. 리워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멤버십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엄청난 뭐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요. 무슨 회사 차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의 참여율에 달렸겠지만요. 근데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이제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제가 감싸고 한 번 더 감싸고 한 번 더 감싸고 한 번 더 동그랗게 뭉툭하게 얘기를 드려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이게 전체 이 현재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트루스가 이렇게 있어. 진실이라는 게 있어. 이 진실은 거칠어 항상. 이걸 부드럽게 제가 아무리 해줘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필터링 더 안 하고 어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반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딱히 필터링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쪽에 에너지를 쓰는 교육용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셔널하게 하긴 한데 그렇게 교육에 이제 치중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본 목적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 레이더가 목적입니다. 아까 레이더 사운드 들으셨죠?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이 레이더 아시죠? 이 잠수함 소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미리 잠수함이 이렇게 있으면 워낙 잠수함 비싸고 이제 은밀히 다녀야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탐지를 하고 미리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크립토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코인 유튜브 아니고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나 좀 섭해, 좀 짜증나. 저는 한국로 여러분들 코인 검색해 보시죠. 얼마 처참한 결과들이 나오고 우리 한국의 크립토 후진국이 된 지금 이제 그래도 투자는 선진국입니다. 투자 파워는 선진국인데 투자 파워만
워만 선진국이고 나머지가 다 후진국이야. 사실은 한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한국 출신 파운더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걸 보이고 다 대부분 용자들은 능력자들은 싱가포르 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 싱가포르 가 있고 두바이 가 있지 한국에 안 있습니다. 하여튼 그 해서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한국어기도 하니까 저 영어 뭐 그렇게 잘하지도 않거든요. 해외 있지만 뭐 잘하지 않습니다. 저 대학교 때 토익도 공부 한 번도 일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오로지 코딩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뭐 앱 만드는 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레이더 역할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교육용 컨텐츠, 에듀케이셔널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결이 안 맞으신 분들 구독 취소하시고요. 구독 취소만 누르면 안 돼요. 차단까지 박으셔야지 유튜브가 서제스트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각자 시간 쓸데없는 데 쓰지 말자고 해서 각자 컬러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뭐 더 쉽게 하는 짓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포모 느낄 거라 이게 CG 형님이 잠깐만 그러기 하기 전에 TCS CS25 회원님들 이게 지금 제가 그 비디오 파일 제목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대충 뭉뚱그려서 둘 다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에이전틱 저 이코노미가 에이전틱 헬이 올려오고 있는데 에이전트죠. 에이전틱 이코노미, 에이전틱 경제에 이제 헬이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이 블록체인 역할이 더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멤버십과 관련된 토크 좀 중요한 토크 인사이트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 아파 이제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기도 입 아프고 자, 알아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트 시즌 인덱스 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뭐를 방구를 끼잖아? 그럼 항상 의심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하여튼 CG 형이 곧 이제 알트 포모 느끼게 될 거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알트 쪽으로. 근데 우리 CG 형님이 사실은 비트코인 맥시들 욕하기도 이제 좀 힘드네요. 지쳤어. 비트코인 맥시들 제가 누구보다 비트코인 맥시인데 사실은 비트코인의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이버펑크 무브먼트가 있잖아. 사이버펑크 그거 말고요. 게임 이름 말고 검색해 보십시오. 사이버펑크라고. 얘한테 물어봐. 그 운동의 이제 가장 핵심 구현체가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구현체가 비트코인입니다.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의 사실 진정성에 대해서 가장 내가 지지하는 사람인데도 이 코인 투자로서 비트코인 맥시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꼴같지 않아요. 사실 비트코인인지도 모르면서 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나처럼 비트코인 코어 그 리파이 들어가서 코드 리뷰 하는데 너네가 모르면서 어떻게 너무 맥시야. 그래서 뭐 대출을 땡겨라 뭐 뭐든지 다 팔아가지고 비트로 그냥 싸라 집을 팔아서 비트를 사라.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아이고 코인으로서 비트코인 그냥 하나의 그 KRW로 페어링 되는 가격을 어떻게 보면 코인으로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 파트에 불과하고 또 되게 스몰 파트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코노미컬한 관점, 그냥 뭐 자산, 부동산 아니면 비트코인 뭐 이런 자산의 관점으로만 비트코인을 본다면 정말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거긴 한데 그 비트코인이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따로 있거든. 이 새끼야. 아이씨. 하여튼 비트코인 맥시들 좀 꼴값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비트코인 맥시들만 너무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걔네들 맨날 돈 걱정하는 거는 대출 받아서 이제 비트코인 사라는 거고 알트는 다 그냥 쓰레기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관점, 이런 흑백적인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가 이렇게 와싱되면 큰일 나요. 똑바로 보셔야 돼. 그래서 뭡니까 우리 바이낸스 BSC 파운더, 그러니까 결국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끄는 바이낸스, 그리고 그 거래소의 수장 CG 형님이 이끄는, 어떻게 보면 CG 형님은 알트코인의 화신이거든.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포모 시즌이 온다고 얘기 운을 띄운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각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제가 좀 싫어하는 그 코인 언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수치와 연동해가지고 얘네들이 입을 터는 것과 여러분들이 미서벨 레이더를 통해서 수치를 입수하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사고를 해야 돼요. 누가 안 알려줘요. 예. 자, 스테이블코인 서플라이 이더리움 140빌리언을 서패스했다는 건데 뭐
그래서 비트 뭐 이더리움 활성화된 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어차피 예견된 흐름입니다. 예견된 흐름이고 이더리움 좀 트론이 최근에 트론 네트워크에서 좀 강력하게 트론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못 미치나 봅니다. 어쨌든 140빌리언 돌파했다. 이더리움 뭐 좋은 얘기죠. 이더리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있잖아요.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 회사까지 이더리움의 빌딩 on 이더리움의 컴파니 막 로빈후드, JP 모간, 스트라이프, 페이팔, 블랙록은 뭐 비트코인, 소니, 비자, 뭐 나이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 이더리움 맥시인가 보지. 하여튼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더 이제 월드 컴퓨터다. 월드 컴퓨터. 좀 어쨌든 모던 인터넷의 한마디로 이 근본의 레이어지 이더리움을 하나의 코인으로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회사까지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해요. 특히나 이제 스트라이프 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USDC를 누가 쓴다 그러면 이더리움이긴 하거든 사실. 그 USDC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코인베이스도 여기 다 엮여 있고 다 엮여 있는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다 엮여 이더리움 세력이고요. 그 밑에는 제일 최종단은 이더리움이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그 수단으로 USDC를 쓴다면 사실 다 이더리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USDT도 사실은 이더리움이 뭐 대장이긴 하지만 또 워낙 USDC까지 오면 그냥 그 이퀄 그냥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 보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펀딩 레이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높은 시대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24년 그다음에 이게 24년 이게 24년 초네요. 그럼 별로 롱텀 차트는 아니네요. 그냥 1년 차트인데 되게 쇼텀 차트니까는 뭐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펀딩 레이트 이더리움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도 펀딩 레이트 높은 수준 아니라는 거지. 이더리움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뛰었잖아. 미스터벨리 여기 있어. 말했고 좋다. 이더리움 무시하지 말라. 이더리움 알트 무시하지. 이더리움 알트 무시하지. 이더리움 알트 무시하다. 왜 계속 얘기했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은 올라갔는데 펀딩 레이트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높은 수준이 아닐 뿐더러 최근에 이렇게 조금 따뜻하니 좀 달궈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좀 확대해 볼까요? 별로 뭐 그거 드라마틱한 수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냥 그런 수준. 박스권 느낌으로 보면은 펀딩 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와줘야 이게 좀 달궈지는 거야 시장이.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현재 BTC 퓨처 시장, 선물 시장 어쩝니까? 리테일에다가 쿨링장이야. 개인 주도장이니까 볼륨도 얼마 안 나오는 데다가 식어 있어. 전체적인 수치들이. 예, 그 상황에서 이더리움도 큰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승과 별도로. 관점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한 놈의 승자로 저는 피지카페 이거 구독도 안 해놨거든. 근데 자꾸 AI가 그 구독 유튜브가 보여줘서 보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분 참 부럽더라고. 피지카페님. 되게 부러워요. 뭐 그냥 사실은 뭐 그냥 여기다가 이제 클립을 해가지고 이게 자막 달아가지고 하는 컨텐츠 채널인데도 참 대단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제 미소벨린 제 녹화 제 컨텐츠보다 노력이 많이 들어갈 거야. 왜냐면 이거를 풀 버전을 보고 클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막을 씌우는 건 자막만 씌우면 되는 더군다나 이거 자막 보면은 그 손자막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막 같습니다. AI로 돌린 게 아니라. 그다음에 노력이 제 거보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뭐야, 자막만 다니시는 분이 203K? 그러나 알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클립을 딱 뽑아낸다는 거잖아, 다 보고. 그렇다는 얘기는 고생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시청 시간만 보십시오. 미스터 벨리 뭡니까? 전 준비 안 합니다. 준비 안 해요. 대본 없어. 당연히 대본 없이. 보통 다 대본 없고, 그 다음에 후 편집 없어. 지금 바로 아까 레이더 소리 들리고 녹화하고 mp4 파일 떨어지면 바로 업로드야. 그러니까 미스터 벨린이 가장 노력을 제일 안 드니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슈미치 형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번이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 미국 국방성하고요 아주 연결이 전 인텔 CEO시죠. 한마디로 이 슈미치 형님은 다 알고 있어. 쉽게 말해서 정보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입을 좀 많이 털어주셨는데 좀 봅시다.
intelligence. The slope goes like this. If you get there first, you dastardly person, You're never going to be able to catch me. I will not be able to catch you. And I've given you the tools to reinvent the world and in particular, destroy me. That's how my brain, Mr. Evil, is going to think. So what am I going to do? Sabotage. The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try to steal all your code. And you've prevented that because you're good. And you were good. So you're still good at Google. Second, then I'm going to infiltrate you with, I'm going to change your model. I'm going to modify it. I'm going to actually screw you up to get me so I'm one day ahead of you. And you're so good, I can't do that. What's my next choice? Bomb your data center. Wow. Now, do you think I'm insane? These conversations are 조금 무섭게 받아들인데 이미 정부의 여러 가지 채널에 의하면 이미 상당히 무서운 지금 현재 실무적인 준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월드워 3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AI에는요 51대 49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다른 데서 비트코인에서도 이런 건 있긴 하거든. 51%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1%가 점령을 하면 한 세력이 OTP 1%를 점령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를 지배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AI에서도 그 AI 경쟁을 할 때 결국은 이 슈미청님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은 누가 돈 투자할 돈이 없다 나라들이 결국은 AI 경쟁을 할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 그러면 1대1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51대 49 아니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51대 49 하면 벌써 2가 차이 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50.5대 49.5 이렇게 하면 1딱 1차이. 이 1의 차이 가지고요. 승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검승부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쪽이 1이라도 1%라도 앞서가면 걔 1% 차이 때문에 이 49.5 쪽에 있는 그 국가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AI니까 지금 AI에 대한 예를 들면 다른 분야면은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좀 더 이 사람이 달리고 있을 때 좀 더 내가 좀 더 잠도 안 자고 하면 좀 이렇게 지금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잠을 안 잔다는 거야. AI는 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적으로 에너지가 뒷받침 중간에 어떤 장애 요소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론적으로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과 미국의 AI 채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이도 안 납니다. 쭉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 데다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데다가 박빙이 아닙니다. 살짝 처져 있어요. 미국이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감을 이 서방사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감의 해결을 뭡니까? 상생 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죠. 얘네 스타일이 아니지. 얘네는 이제 기득권을 못 내려놓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십자군 전쟁을 하고 싶고 중국을 양마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1세계 뭐야? 1세가 미연방이잖아. 미연방이 1세계잖아. 1세계 나라 중에 또 한국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요새 뭐 중국 좀만 좋은 얘기하면 친중이라고 막 그러죠. 그러지 말고 세상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중국 악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작업은 뭐냐면 그래서 최대한 일단 따라가긴 하고 요새 이제 뭐 앨런 형도 그렇고 뭐 그록도 참 퍼포먼스 좋긴 하잖아요. 따라가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야. 어렵다는 거. 이 승부에서 자기가 최소한 승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슈이치 형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심각한 사건이고요.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데이터 센터를 하여튼 포격을 하든지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이제 따라잡겠다는 물리적인 포격해서 중국의 이제 AI를 뒤처지게 만든 다음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게 예전에는 미국이 오픈 소스의 나라였어요. 오픈 소스 하면 미국이잖아 사실은. 그죠? 근데 최근에는 또 특히나 AI 모델 쪽에서는 바뀌었어요 포지션이. 중국이 오히려 오픈 소싱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다 폐쇄형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모델 오픈한 거 보셨어요? AI 모델 중요한 거. 다 중국의 딥식도 그렇고 뭐 요새 뭡니까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딥식 후배 한 명 나왔거든요. 그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아직 싹 까버린다고 싹 얘네들은 이제 요새 중국 애들은 훨씬 그 이펙트가 크니까 개발자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 오픈소스 이펙트라는 거는 결국은 소스를 까가지고 이 손해 보려고 까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딥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자들이 막 돌려 쓰거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가 활동이 되면서 이게 이제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오픈소스거든요. 오픈소스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슈미치 형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슈미치 형님의 입에서 이제 나온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 통제 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근데 잠깐만 그 와중에 사우스 코리아가요. 그래도 넘버 오브 라지 스케일 AI 시스템에서 그래도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요. 웬만한 유럽 독일 새끼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current government has now 잠깐만.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이 뭐 하는 새끼들인지 모르겠고 러시아도 보다 하여튼 그래도 2군이야. 이게 일단 중국하고 1대1이라고 치고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다는 거 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펄럭 있는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펄럭. 국기 사우스 코리안 국기 펄럭인다. 하여튼 이 와중에 이제 통제 사회의 진입으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CS 회원님들한테는 그 관련해 가지고 요거 못 찾겠는데 아무튼 신미치 형님이 한마디 했거든. 한 단어를 쓴 게 있는데 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와중에 덴마크에서는 이거를 이제는 얼굴하고 자기 몸 이런 거 있잖아. 그 사진에 막 찍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카피라이트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 뭐 인권까지 가고 막 그러니까 막 좋아 보이죠. 착해 보이죠. 그거겠냐 이 멍청이들아. 그거겠어. 답답한 것들. 그래서 와 덴마크 역시 유럽 야 유럽이고 우리는 인권을 중요시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앞선다. 우리는 앞서간다. 왜냐면 사실 딥페이크 이슈 사실 심각하잖아요. 우리 케이팝 아이돌들 막 딥페이크 떠가지고 이상한 포른 사이트에서 막 하고 막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딥페이크 이슈가 분명히 안 좋은 이슈는 맞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다 이제 이 카피라이트 자기 카피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제 법안이 통과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이거 통과되면 이제 어디만 논하냐면 이 소송 쪽만 논하겠어요. 소송이라든지 막 고소 논하겠어. 변호사 펌 쪽만 논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보자마자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아 그래 역시 내 얼굴은 내 거니까 카피라이트 있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통제 사회로 진입하는 여러 맥락, 우리 슈미치 형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통제 맥락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는 코인 투자자나 블록체인 투자자인데 우리 블록체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좋은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블록체인이 이 역할을 결국은 할 수 있거든. 카피라이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도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요새는 뭐 원화 위기설도 있고 막 스테이블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가다 보니까 원화 위기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이 한 개의 통화를 쓰자 이런 얘기죠. 스테이블코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와중과 이런 통제 사회. 그러니까 이게 카피라이트를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제 밑에 재미있게 소리로 이제 트위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 거울을 소송해야 되나?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기준과 그 정확히 이게 되게 전문적으로 가야 되거든. 이 모든 이거를 법제화 시켜가지고 얼굴이 찍히는 누가 내 허락 안 받고 얼굴을 사용한 순간 내가 고소를 할 수 있으려면은 내 카피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은 진짜 시스템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가버넌싱 시스템이 진짜 잘 돼 있어야지 그 위에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는 거고. 근데 차만 강제 상황만 만들어 놓고 도로는 비포장 도로, 자갈길 깔려 있는 비포장 도로면 작살 나는 거죠. 얼마나 이 덴마크 따위가 그러면 일단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덴마크 고객 난 그냥 버려버리고 싶을 텐데 만약에 내가 소셜 네트워크 포토 비디오 막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진짜 맨날 허구한 날 고소당할 거 아니야. 내가 나쁜 의도로 갖고 한 것도 아닌데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사회 현상을 실험도 하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적용을 시켜가면서 실험하면서 이 보정해가면서 정책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한 다음에 이 무슨 법안을 통과시켜도 시켜야지 무슨 답답한 소리.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 AI 쪽에서 인간의 얼굴이라든지 막 이런 오브젝트 없이 사실은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딥페이크 분명히 문제입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스마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역시 유럽은 낭만이지. 유럽은 낭만입니다. 그래서 뭐 취지 항상 얘는 좋아. 그래놓고 맨날 옛날에 비트코인 가지고도 에너지 많이 쓴다고 그 지랄을 떨더니 AI 데이터 센터 막 요새 앨런 형이 막 자랑하잖아. 자기 AI 데이터 센터 보라고 케이블 얼마 빽빽하게 있는지.
에너지 졸라 쓰면서 그러면서 뭐 CO2 얘기하면서 뭐 사실 쓰레기 다 갖다가 폴란드에다 버리잖아. 독일만 해도.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유러피안 낭만주의, 유럽의 낭만주의 때문에 또 우리는 CO2 뭐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핵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은요 이제 에너지가 골로 가고 이미 가스도 러시아한테 이제 공급받는 와중에 또 전쟁 터져가지고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여기 살지만은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중국은 우리가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주고 받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지 얘를 중국은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냥 어디 MBC, KBS 뉴스 보고 중국 악마시켜가지고 뭐 좀만 하면 친중이네. 좀만 아니면 뭐 요새 뭐 중국 여행 유튜버 가지고도 뭐 그 지랄을 하던데 그러지 말고 좀 균형 있게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미국 형이 뭐 다 우리 잘해줍니까? 근데 바로 세금 올렸잖아. 관세 올리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나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균형 외교를 해야 돼요. 균형 외교를. 우리는 이게 강해. 그러니까 이쪽은 함부로 이쪽은 선 넘어오지 마 임마. 그러면서 그렇게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친중 뭐 친미 이런 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데 오로지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아무튼 크립토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근데 크립토 관계 없으면서도 관계 있는 얘기가 또 우리 정치적인 게 또 크립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비트코인 노츠 15.3%잘 가고 있다. 그다음에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랭크 뭐 OI 마켓캡으로 보면 크립토 트렌드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이 하이리스크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포함했거든요. OI 마켓캡이 높은데 이건 뭡니까? 랭크가 뭐 랭크 뭘로 랭크한 건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랭크가 낮은데 OI 수치랑 OI 나누기 마켓캡이구나. OI 퍼 마켓캡이니까 결론은 여기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다 선물 쪽에서 OI 수치가 높은 겁니다. 현물 그 가치보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선물 쪽으로 이렇게 오픈 OI 수치가 높은데 마켓캡 대비 너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덩치보다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기성 물량이 많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랭크도 이 마켓캡 랭크겠지? 랭크하면 마켓캡인가? 잠깐만요. BTC 있으니까 맞구나. BTC 여기 있죠? 자세히 보면 BTC 여기 있으니까 마켓캡입니다. 이거 마켓캡. 이걸 어리버리 하네 애들이. 마켓캡 이거 마켓캡입니다. 마켓캡 순위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아는 그 순위 맞습니다. 여기 순위고 여기 이제 OI 대 마켓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하이 리스크죠. 그러니까 자기 덩치가 작은데 OI만 졸라 높은 거야. OI 자기 덩치보다 OI 수치가 너무나 높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OI 수치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펀딩 레이트 이더리움 엄청 낮다는 거. 이거 관련해서도 비트코인도 똑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게 좀 하이리스크 코인이다. 혹시 이 코인 홀더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얘네 얘기지 뭐 얘네 생각이지. 여기 하이리스크 있어도 튀는 코인 있습니다. 그렇게 평면적으로 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거 별 얘기 다 하는 크립토 레이더입니다. 오늘 본편도 아닌데. 자, 오늘 뭐 한 김에 쭉 해버리죠. 본편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편 계획도 안 돼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 이슈가 없어요. 본편까지 얘기할 만한 이슈는 없고. 어쨌든 지금 이거 BTC 비트코인 액티브 서플라이를 보면 오늘 이거 좀 멋있으니까 썸네일로 할게요. 액티브 서플라이, BTC 액티브 서플라이도 마치 그 이더리움의 펀딩 레이트처럼요 높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현재 22.9%로 뭐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301년 차트 30데이 차인지 뭐 이렇게 평선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날짜 평균을 하는 선이고요. 얘네들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수가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 이제서야. 이제 액티브 서플라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액티브한 서플라이입니다. 액티브한 서플라이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다. 비트코인.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징후는 제가 뭐 늘상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리얼라이즈드 캡을 보면 캡이긴 캡인데 실현한 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실현을 한 거죠, 이미. 그죠? 그런 게 이미 특히나 이제 RH 호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리얼 호들, 그러니까 진짜 홀딩하고 있는 뭐 그거를 뭐 여러 수치를 섞어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지금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린 쪽으로 가면 오버솔드입니다. 너무 많이 매도를 한 겁니다. 그 과매도요, 과매도 구간. 여기 과매도 터치거든요. 그럼 딱 봐도 과매도들. 2017년의 과매도 구간인데 그 과매도 구간 터치하고 얼마 안 돼? 터치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사실 여전히 높은 수치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과매도, 여기가 과매도니까 이쪽으로 가면 과매수겠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건데, 과매수 포인트 때 당연히 이렇게 고점에 과매수 포인트가 많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제서야 좀 좀 찍고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비트코인 시즌으로 봤을 때 과매도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서야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비트코인 ETF 쪽도 지금 블랙록에서 아이비트가 약간 오늘자로 약하게 됐긴 했지만 그래도 ETF는 뭐 그냥 순항하고 있다는 얘기야. ETF 이것만 봐도 한눈에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ETF는 그냥 히스토리컬 이제 홀딩 트렌드예요. 그래서 GBTC 빼고 그러니까 ETF는 그냥 별 이슈 없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ETF는 뭡니까? 보유를 해야 되잖아. 보유를 해야 되니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수요입니다. 비트코인 수요 수치가 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외죠, 여러분. 예. 오늘 수요 수치도 포지티브 센티멘트 영역으로 0보다 이제 0값부터 불었는데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야. 빼꼼 이러면서. 그래서 참 수요 수치도 비트코인 참 신비롭게도 높은 장이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가격이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본편에 오늘 해야 되나? 본편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제가 말 안 할게요. 뭐 안 해도 알겠죠? 예. 지금 완전 네거티브 센티멘트에서 이제서야 0값을 뚫고 이제서야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이게 결국은 뭐죠? 여러분들 이거 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거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마이너 MPI 수치까지 오늘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수치 제가 뭐 회원들한테 늘상 종종 보여드리는 겁니다. MPI 수치가 7월 14일에 깜짝 고점 찍었어. 이게 나름대로 스레시홀드 라인이어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MPI가 너무 그러니까 마이너들의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가는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혹시 매수 시그널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MPI가 지금 엄청 그 14일날 많이 올라왔다가 사실 그리고 두 번 연속으로 남도 이 값을 돌파하면서 야 이거 혹시 마이너들이 던지나 이렇게 싶었는데 쑥 다시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마이너들의 상당히 이제 상당히 강한 수치였긴 했습니다. 이때 강한 수치였긴 했는데 지금 며칠 지났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시장 별 반응 없죠. 그리고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마이너의 아웃플로우까지 지금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한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마켓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찰나 조금 다시 사그러들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재 매도 프레셔가 이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 때문에 딱 두 번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예측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움직임을 다시 제가 왜 말을 더 듣냐면 MPI 말고 다른 걸 쭉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보지 않고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 찍었는데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들의 지배력이 그렇게 뭐 지금 현재 오늘 딱 상황에서 높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롱 비율이 지금 높습니다. 예, 롱 비율이 숏 쪽이 진짜 적긴 하네. 롱 쪽, 롱 vs 쇼트 포지션에서 포지티브 센티먼트가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거 또 본편에서도 많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좀 죽었긴 했네요. 그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봐야 돼요. 요거보다도 요거 말고 이거 봐야 됩니다. 딱 오늘 딱 그 라스트를 봐야 되는 게 정확하거든요. 다시 이제 사그러들 약간 평소 수준으로 좀 다시 사그러들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황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롱 포지션이 강세에 있다가 좀 사그러드는 상황. 그다음에 숏 쪽은 이제 여전히 조금 눌려 있는. 이게 누구도 좀 숏을 보지 않고 있고 보기 싫다 뭐 그런, 저는 보기 싫다고 보거든요. 숏을 보기 싫어 이렇게 좀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눌렸어. 어쨌든 이게 유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사실 유지되기도 어렵긴 하고요. 당연히 이제 눌려지는 거 당연한데, 아무튼 크게 왔었고 한 이틀 전, 3일 전에 롱 포지션 쪽에 센티먼트, 그러니까 센티먼트는 현재 오픈 포지션이 아닙니다. 포지션은 오픈을 확정한 게 아니야. 확정하고 일종의 센티먼트는 그냥 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 값들을 해가지고 롱숏을 비교해봤을 때 롱에 더 사람들이 롱에 좀 더 선호하느냐, 선호성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번역하기 어렵다. 아무튼 선호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녹색임은 그냥 포지션 쪽으로 간다. 나 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빨간색이면 네거티브 센티미터라서 네거티브 하다는 얘기입니다. 번역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아직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이틀 전에 피크 찍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거 해서 AI한테 야 센티먼트가 이번에 한 이틀 전에 피크를 찍었는데 꽤 큰 2025 올해 한 2번 피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의미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니까 오늘 레이더 충실했습니다.